진동도 있겠지만 더 그 주거 생활을 악화시키는. 이 공원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쉼터 진짜 유일한 곳인데.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저렇게 사고도 나고. 더 자신들의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개인들의 그런 측면도 있었죠. 공익보단 소수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현상을 님비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익만큼 개인의 권리도 중요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님비와 권리 사이 늘어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서울 25개의 구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금천구. 지난 95년 구로구에서 분리돼 독립했지만 화재 진압 등은 아직도 구로 소방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죠. 가깝게 있어야지 신고를 하면 빨리 오죠.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늦게 도착하니까. 실제로 현재 구로 소방서에서 금천구 남부 지역까지 출동 시간은 평균 15분 남짓. 화재 초동 진압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을 훌쩍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금천구 독산동 말미고개 일원에 금천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락 공고는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올 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소방서 신설 소식을 알게 된 일부 주민과 상인들이 소방서 건립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예정부지 뒤편은 오래된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 보니 소음과 교통 혼잡 등으로 주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소방서 건물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과 붙어 있어 안전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약해가지고 옆에서 한다면 이제 이게 이제 무너진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왕복 12차선 대로변을 따라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기도 해 혹시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상인들의 걱정도 큽니다. 힘들지. 어디로 당장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보고 있는 게 좋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작국 일하는데 어디 가서 뭐라 그래서 어디 가서 모르겠어.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이 대부분인 만큼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 집 앞에 소방서가 들어선다고 하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주민들이 직접 인근 지역에 대체 부지를 물색해 소방본부에 건의도 해봤지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했던 그런 게 진행이 중단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저희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입주민도 생각하고 공공시설도 들어오면서 그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부지를, 대체 부지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결국 금천소방서는 기존 계획대로 현재 예정 부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19년 하반기에는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업이 수업이 되거나 그 정도는 진행대로 되고 있고요. 어느 사업이든지 민원은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은 공익만큼 인근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천구에 소방서 생기는 걸 반대한다면 그러면 그 동네는 이제 화재 나도 출동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도 하고, 물론 생기면 좋겠지만 솔직한 입장으로는 그 부분이 저희 집 식구들의 생활에 불편이 줄 수 있는 거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 추구와 함께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진 만큼 최근엔 특별히 기피할 만한 시설이 아니어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안고 나온 젊은 엄마들. 손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빨리 세워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다닐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많이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어린이집이 없어서. 서울 용산구는 지난해 말 한남동 응봉 근린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반년째 멈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차일피일 기약 없이 미뤄지다 보니 이번엔 엄마들이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이 생기는 게 그렇게까지 싫어하실 일인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했는데 또 본인들께서 당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집 앞에 있는 공원이니까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1174명까지. 기피 시설도 아닌 어린이집을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주민들은 근린공원과 환경을 지키는 것도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공원을 지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 모두가 이 어렵게 조성된 이 공원을 유지해달라 이런 얘기. 북한남 주민들이 아주 좋은 예쁜 공원에서 그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저렇게 엎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지.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연합 기숙사 사업도 비슷한 종류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함은영 씨는 현재 학교 근처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방을 구했지만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대학생 연합 기숙사가 생긴다는 말에 희망을 걸어봤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좀 더 싼 데를 찾아서 가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어요. 행복 기숙사? 거기도 좀 시급히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이랑 상의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고. 한국사학재단이 추진 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 예정 부지는 대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 사이 빈 공터, 협소한 2차선 도로에 가파른 오르막길, 학교까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주민들 편의도 그렇고 애들도 안전도 그렇고 일단 가까운데 초등학생 아이들도 좀 걱정되는 면이 많고 그리고 교통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되게 아파트 단지가 크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조차 주민 민원에 따라 기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장 한편에 방치된 낡은 놀이터. 주민들은 아이도 줄어 잘 활용하지 않는 데다 심야엔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며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고등학생들이 아들이랑 놀고 이렇게 불량 학생들이 그 이때가 다 느끼고 우리가 이거 치우고 주차장하면 우리가 좋죠. 차 대기 좋고. 이처럼 주민 민원에 의해 사라진 놀이터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만 500곳이 넘습니다. 놀이터는 그 국립대에 있는데 여기가 없어진다면 안 돼. 놀이터가 없으니까. 단순히 보상을 요구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개인의 가치관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 해결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밭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해야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도 행정절차법을 좀 더 세련되게 선진화시켜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에 법제도 따라갈 필요가 있고. 님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직장인 최수희 씨는
지난 연말부터 고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 인근에 추진 중인 5,5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이웃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5,500세대가 단일로 들어오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미 이 지역 자체 교통상의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행복주택의 영향으로 지역이 낙후되고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습니다. 막말로 니네 집값 떨어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내 가족이랑 살려고 집 하나 샀는데 그 집값 떨어지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공익에 맞서는 개인을 무조건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개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갈등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위해서는 좋겠지만 특정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서는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피해를 자기 자신들로서는 당할 수 없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할 테고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긴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갈등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는 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딱 제정되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한 해에 2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으로 편을 가르고 싸우기보다 다양해지는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